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원래 여기를 합쳐서 불교라고 했어야 돼. 오케이, 이거 못했다 그랬지, 선생님이. 자, 여기에 사상 쓰고, 여기에 뭐 써야 되겠어? 유물 씁니다. 그쵸? 자, 상대의 사상을 보면, 불교의 사상을, 왕권 강화가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왕권 강화가. 그래서 불교의 교리를 이용해서 차별적인 그 모습이었던 신분제라는 것들을 옹호하고, 그쵸? 그러면서 어떠한 윤회라든지 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즉 내가 지금 왕인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라고?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너도 지금처럼 지금 너도 걔처럼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 수 있다고? 왕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사기를 치는 거야 그치?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국불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호국불교적인 성격. 우리나라의 불교가 기본적으로 그 막 전쟁 일어나고 이러면 스님들이 목탁으로 사람을 때려잡아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호국불교라는 동아시아만의 특이한 불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컨대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소고개입니다. 세소고개. 왜냐면 세소고개에 이런 것들이 있어. 뭐 살생유택과 임전모태 이런 게 있는데 얘들아 전쟁 나가서 물러나지 않으면 뭘 해야 돼? 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살생유택은 무슨 뜻이야? 사람을 죽일 때는 적당히 골라가면서 죽여라 이런 뜻인데 애초에 죽인다는 말을 스님들이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도 불교에서 가르친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호국불교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는 당연히 참여해서 열심히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중대로 넘어갑니다. 중대에서는 교종이 유행을 해요. 교종이 유행을 하는데 이 교종을 유행시켰던 어떠한 그 대표적인 스님들은 아니 유행이란다. 교종을 대중화시켰던 대표적인 스님들이 있는데 원효와 의상입니다. 의상은 뭘로 더 유명하지? 화엄종으로 유명합니다. 화엄종. 자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어 뭐야가 뭐 뭐가 보였지? 누가 재촉했더라고. 누가 재촉해가지고 영상을 빨리 찍으라고 안 찍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방금 카톡에서 올라왔던 사람이 나한테 막 영상 안 찍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더라고. 야, 이 교권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아주. 그치? 자, 원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원효가 자, 해골물 먹고 깨달았잖아. 그치?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 원효는 해골물을 먹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자, 내가 새벽 2시에 해골물을 빨았을 땐 그게 생맥 2000이었단 말이야. 존나 시원했어. 그치? 그런데 아침에 나서 그 해골물을 보고 나니까 어우 씨발 똥물인 거야. 우엑 하고 뱉었어.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해골물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 2시에 먹었을 땐 그렇게 달콤했던 물이 아침에 먹었을 때는 개 같았던 물이 된단 말이야. 그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물건에는 변화가 없는데 그 물건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가장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일심사상이라는 걸 주장해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종의 문제점이 뭐야? 교종은 귀족, 교리, 경전이잖아. 경전을 읽으면서 어떤 교리가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누가 맞다, 누가 아니다 이러면서 서로 썩언날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 자체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야. 교리는 변하지 않아. 그것을 뭐가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내 마음이 다르게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심사상 다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의 다툼이 의미가 없다는 일심과 화쟁을 주장한단 말이야. 방금 말했던 거 화쟁. 그치? 그래서 어려운 교리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외우면서 뭘 하라고? 어, 글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뭘 다 모르는 무식쟁이들이라도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외우면 뭘 할 수 있다.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걸 주장했던 사람이 원효입니다. 그쵸? 자, 그다음에 의상 봅시다. 의상은 원효랑은 좀 근본이 틀려. 원효는 육토품 새끼였는데 의상은 진골 새끼였단 말이야. 이 진골 새끼가 이제 당나라로 불경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땅도 팔아가지고 이렇게 쭉쭉 밀어줬어.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집 팔아가지고 밀어줬는데 원효가 옆에서 깨닫는 걸 딱 보고 나서 아빠 저 원효랑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 깨달았어요.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치? 그래가지고 의상은 당나라로 유학을 간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의상이 당나라로 유학 가가지고 하숙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숙집 딸이 뒤지게 이뻤어. 걔가 선묘야. 선묘. 이 선묘라는 애가 하루가 아니지 매일매일 이제 그 스님들은 차 좋아하잖아. 차 존나 맨날 먹잖아.
그래가지고 판묘가 차를 끓여가지고 왔는데 의상이 자기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차의 향기에 취한 건지 판묘의 향기에 취한 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존나 개싸포리를 해. 그래서 의상이 근데 이제 집에서 거는 기대가 크니까 얘랑 결혼하겠다고 또 땡중 집어치우고 뭐 페이스북으로 나갈 순 없고 그래서 선배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나랑 같이 있기 위해서 너 머리 깎을래? 이런 개 드립을 쳤단 말이야. 어쨌든 선묘가 받아들이진 않았고 의상이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신라로 돌아가는 날 선묘는 바다에 떨어져 자살을 했어.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뭐 비극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선묘는 자살해가지고 자기가 뭐 용신이 되어가지고 의상을 지켜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의상이 그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동네에다 절을 하나 지으려는데 그 절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깡패 새끼들이 존나 괴롭혀. 그래가지고 그 깡패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그 절도 잘 못 짓고 좀 아동바동하고 있는데 문제는 갑자기 커다란 돌 하나가 떠가지고 그 깡패들 뚝배기 위에 떠다니는 거야. 그 돌 떨어지면 어떻게 돼 있어? 그치 바로 죽어. 그 깡패들이 도망을 갔어. 그리고 이제 절이 다 지어지기 전까지 그 바위는 떠 있다가 절이 다 지어지고 나서야 바위가 가라앉았어.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바위 때문에 이 절의 이름이 뭐가 됐냐면 부석사가 된 거야. 부석사. 부석사 뒤에가 뭐 산묘각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의상과 산묘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여서 충분히 사료에도 등장할 수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면 괜찮습니다. 의상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원효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귀족들만의 종교였던 교종을 서민들에게도 퍼뜨리기 위해서 화엄종이라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을 하고 원효가 주장했던 나무 아미타불 다음에 관세음보살도 하나 더 붙이게 이제 권고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자, 하대에는 선종이 유행했어. 뭐 이것만 쓰면 됩니다. 발에 기억할 거 없습니다. 자, 유물 볼게요. 이 유물의 이름은 뭐죠? 그렇죠.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이거는 일본 전파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이제 일본 애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한국에서 넘어왔다는 거. 다 자기네들이 일본의 국보가 이제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인데 그런 반가 미륵보살의 형태가 한국으로부터 넘어왔다는 걸 절대 인정 안 하다가 이 새끼들이 언제 인정했냐면 내가 그때 얘기했었지 수업 시간에 손가락 부러뜨려가지고 그 손가락 조직 검사해 봤는데 한국에서만 나는 적송이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불상이 만들어져가지고 전파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이 다 증명되었고요. 그래서 삼국시대 상대 불교가 일본으로 많이 전달되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국사와 다보탑을 보면 불국사와 석굴암을 볼게요. 이제 불국사와 석굴암은 대표적인 신라의 적이었잖아요, 그치? 대표적인 신라의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유물로서 이때는 교정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나는 내가 모시는 부처를 위해 이렇게 평민들 너희들과는 다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너희는 뭘 할 수 있지 이런 성격의 약간 과시적인 유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화려합니다. 네,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특히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탑, 다보탑과 석가탑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건 뭐야? 석가탑이야, 그지? 석가탑인데 이 석가탑 안에서 뭐가 나와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나오면서 현존 최고의 목판 인쇄물입니다. 목판 인쇄물로서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승탑이라는 겁니다. 승탑. 선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서민들도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의 사리를 모아놓을 조그마한 탑이 필요해가지고 한 1m에서 1.5m가 안 되는 조그마한 크기의 탑을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의 사리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죠? 다음 이제 요 두 가지 요 고구려와 발의 불상인데요. 왼쪽에 있는 건 금동연과 7년명 열애 입상입니다. 줄여야겠다. 오른쪽에 있는 건 이불 병좌상입니다. 이불 병좌상.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뭘까? 수업 시간에 너희들이 찾아낸 거와 마찬가지로 이 뒤에 어떤 오라, 후광 같은 게 보여. 그치? 여긴 심지어 사람 머리 뒤에도 후광이 보이지. 그치?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광배라고 하는데 이 광배가 고구려와 발해 불상의 특징입니다. 됐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뭘 쓰면 되냐면 유학을 쓰면 됩니다. 자 삼국시대 고구려부터 보겠습니다. 고구려에는 소수리망이 되었던 공립교육기관인 태학에서 유학을 가르쳤고 그치? 중앙 그 이후에 경당이라는 것도 생겨서 지방의 사람들도 유학을 배웠어요. 다음 백제 봅시다. 백제는 박사제도를 운영했는데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아직기 한자 왕인 유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박사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박사로 임명해서 지방으로 보내서 유학을 가르치게 했어요. 이게 박사제도고. 신라에서는 임신 서기석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친한 친구 두 명이서 야 우리 이러이러한 책들을 공부하자 하면서 수학의 정석이니 맨투맨이니 성문 종합영어니 뭐니 해가지고 다 적어놓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나중에 공부가 끝나면 파서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깨달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공부할 책을 적어놓은 돌이 있어. 그런데 그 책이 무슨 책이야? 바로 유교 경전이었다. 그런 것 때문에 신라에서도 이 당시 유학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 중대 통일시절 때는 국학이라는 국립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사 할 때 유교와 일령에서 배웠고 한국사 친구들은 뭐 이과 친구들은 그냥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이 두 군데 겹쳐서 이 두 군데 겹쳐서 그냥 두 군데 겹쳐야 되지만 하대에 쓸게요. 독서 한품과를 기억해야 됩니다. 중국의 과거제와 비슷한 형태의 과거를 통한 어떤 시험이지만 그러니까 시험에 가까운 뭐 관리 선발이지만 문제는 신라는 신라 포함 플러스 통일 신라는 골품이 일단 준비가 돼야 높은 벼슬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큰 효용성은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이번엔 도교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금동대학로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패스하시고 고구려에는 사신도가 유명합니다. 도교적 성격을 가지는 사신도가 뭐야? 그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날아오르라 주작이요. 그 주작. 그다음 북쪽에 현무. 이렇게 네 마리를 사신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불교의 신이 아니라 도교의 신이에요. 그 도교의 신들이 그려져 있는 사신도가 이제 고구려 강수대묘 같은 곳에 발견되었고, 그다음에 백제는 산수무늬 벽돌이라는 도교적 성격이 드러나는 어떠한 그런 그 도교의 어떤 이상 세계를 그린 산과 물이 맑고 막 이렇게 바둑판 있고 막 할아버지 둘이서 바둑 두는 막 그런 어떠한 이상 세계, 몽유도원도 같은 그런 이상 세계를 그려놓은 벽돌들이 발견되고 있고, 또 가장 유명한 그 유물 중에 하나인 이 금동대학로, 금동대학로가 발견되어서 큰 저기 뭐야 도교적 성격이 강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 요 조그마한 장식들 하나하나가 도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상세계인 복례산을 형상화했다고 얘기되고 있고, 뭐, 요 안에 십장생들도 있고, 그치? 그런 와중에, 향로라고 해서, 향을 태우는 물건이라고 해서 불교적 성격의 유물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큰 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라하다가 보면, 풍수지리도 도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력한, 뭐, 저기 중에 하나예요. 됐죠? 나 고분으로 가겠습니다. 고분. 자, 고구려 초기입니다. 고구려 초기. 무슨 무덤이 있어? 돌무지 무덤입니다. 장군총 같은 게 있죠. 백제 초기에는 역시 돌무지 무덤입니다. 백제와 고구려는 땅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교류가 좀 있었죠. 반대로 신라는 소백산맥 때문에 교류가 없었고, 여기에는 석천동에 있습니다. 옛날에 그 러버덕인지 하는 그 덕새끼 뛰어났던 석촌호수 옆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 중후기가 되면 굴식 돌방 무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백제 역시 마찬가지로 굴식 돌방 무덤이 유행하게 되는데, 백제는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서 무령왕릉과 같은 벽돌 무덤도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유행을 하는데, 그 말 한 장에 그려진 천마 그림이 발견됐었던 천마총, 이런 것들이 신라의 대표적인 초창기 무덤 형태이고, 삼국 통일 이후에 중대가 돼버리면 굴식 돌방 무덤으로 통일되게 됩니다. 그런데 뭐 하대는 뭐 당연히 이어지는 거고, 그런데 발해에서도 굴식 돌방 무덤이 발견되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모조림 천장구조라는 게 있어요. 모조림 천장구조가 뭔지는 설명을 했었죠. 그쵸? 이 모조림 천장구조는 고구려와 발해에서만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발해에서 모조림 천장구조의 양식이 쓰인 굴식 돌방 무덤이 발견됐다는 건 다시 말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뭘 얘기하는 거야? 고구려를 누가 계승했다? 발해가 계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기말고사까지 한국사 영역을 거의 다 끝냈고 삼국시대 문화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시험 범위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기를 바랍니다. 문과 씨발놈들아, 이과한테 지기만 해라. 진짜 죽는다.
자, 여러분 화이팅!